근데 지금 주위에 저도 뭐 농민의 활동을 하면서 주위에 농민들 이제 임대료나 임차료나 이런 거를 많이 조사를 하거든요. 보통 2,500원에서 3,000원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도 없어요. 왜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작이 소작. 그렇네요. 대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우리가 돈 받아야 된다. 그렇죠. 돈을 주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이거는 관리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돈을 오히려 우리가 받으면서 관리를 해줘야지. 이런 형태면은 돈을 주면서 임대차 계약서도 없이. 이런 형태가 어떤 형태? 아, 그렇죠.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은 어떤 거를 못하냐면 경유차 등록을 못해요. 아, 그러면 우리나라는 경유차 등록을 해야 농민으로 인정을 해주죠. 그러면 모든 보조사업도 경유차 등록이 있어야 보조사업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비료값이 한 3배 정도 인상됐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그 대책으로 정부에서 뭐 농협 몇 프로, 그 다음 정부 보조 몇 프로에서 보조를 해줘요. 네. 못 받는 거. 과거보다는 비싸지만은 네. 그거라도 보조를 받아서 비료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경유차 등록이 없으면은 네. 그 가격을 다 줘야 돼요. 3배 오른 가격이. 그리고 그래도 말도 못 하는 거죠. 그죠. 직불금도 못 받고. 근데 왜 써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써달라고 하면 임대를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빌려주신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뭐가 안 좋나요? 작용이 안 되죠, 작용. 아, 자기가 작용을 한 것처럼 네, 거짓말을 하려고. 네, 작용 8년을 채우려고. 작용 8년 하면 양도세 면제. 네, 면제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안 지으면서 직불금 받으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농민수당이 이제 제도는 농업인당 한 사람당 40만 원이거든요. 예. 한 가구에 만약에 2명이 농사를 지은다면 80만 원이 나와요. 예. 농민수당. 예. 근데 농사 안 지으면서 경유차 등록을 해놓으면 그 돈은 자기가 갖는 거죠. 아니, 그거는 근데 범죄 아닌가요? 이거?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3년 전에 보면은 저희도 지금 농지가 거의 다 큰 농지를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타 지역에서 와서 살 때 거의 다 체험 농장으로 다 사요. 300평 이하로. 예. 그럼 돈도 적게 들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냥 체험 농장 하면은 잘 안 걸리거든요. 단속에. 그냥 나무 하나 몇 개 심어 놓고 관리도 안 하고 놔둬도 체험 농장이라고 관에서는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거를 계속 갖고 있다가 나중에 뭐 대지로 전환을 하든가. 아, 농사 지었으니까. 네. 그 지금 어떤 데를 봤냐면 한 400평짜리 밭이에요. 그걸 10몇 개를 쪼개놨어요. 왜요? 체험 농장으로 쪼개기 해서 투자를. 거기에 이제 건물을 나중에 지으려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적발해서 막 크게 나온 적도 있고. 거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적발해서. 아마 처분 명령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지적도를 보면은 저희도 지적도로 거의 다 잡는데, 지적도를 보면 농지가 그냥 보기에는 일반 한 필지예요. 근데 지적도 상에는 다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한 필지를 농민들한테 그냥 빌려줘요. 네. 임대차 계약서도 없이 뭐 평당 뭐 2,500원, 3,000원.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밭 주인이 뭐 8명, 뭐 5명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도 안 써주고 나중에 이거 뭐 문제가 있을 때 5명, 만약 주인이 5명이라면 5명 전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 수가 있나요? 만약에 한 사람이 너는 나가라 했을 때 4명 4명 중에도 한 사람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데는 뭐 괜찮은 사람들은 그냥
돈 안 받고 할 테니까 관리만 예. 해라라고 이렇게 해요. 예. 그러다가 이거 계약서가 없으니까 예. 나가라면 바로 나가요. 바로 나가야죠. 예? 아, 이 법으로는 일반 전은 3년 안에는 나가라고 못해요. 법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과수는 5년. 예. 근데 계약서가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요. 그냥 계획적인 영농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또 신고하면 자기가 이제 농사를 못 지으니까 안 돼요. 자기가 농사를 안 지을 마음이면 신고를 하죠. 아, 근데 이제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신고를 못 해요. 지금 그 5,000평이 그러면 공항에 들어서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는 없어지진 않아요. 없어지진 않는. 네, 근데 지금 그 공항 부지 3분의 1이 네. 농지 52만 평이. 근데 165만 평 중에 예. 52만 네, 평. 50. 근데 그게 문제가 왜 생기냐면 여기 거의 대부분이 임차농이에요. 자기 땅을 갖고 90% 정도 된다면서요? 저희가 뭐 많이 적게 잡아서 뭐 80% 정도라고 보는데 뭐 그게 데이터로 뽑을 수가 없으니까요. 왜 그렇죠? 서로가 쉬쉬하잖아요. 임차를 해도 계약서를 안 썼고 예. 임차농이라고 했어. 저 사람이 이 밭주인은 가짜농부다라고 가짜농부라는 걸 말을 못 말하는 꼴밖에 안 되니까 네. 내가 임차했다고 네. 얘기하기가 어렵군요. 그럼 어떤 농민들은 그런 얘기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임대료도 안 받고 네. 그냥 농사 지으라고 네. 해서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냐.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은 영농 목적으로 이 농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밭을 매각을 할 때는 싸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농지 가격이 보통 평당 100만 원이 이제 넘어가는데 그렇죠. 그럼 평당 100만 원이면 보통 1000평의 농사를 지으면 예. 10억 예. 10억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럼 10억을 투자하고 1000평의 농사 지어서 10억을 어떻게 벌까? 그렇죠. 그래서 농사 지으려는 사람은 농지를 이제 구입을 못 합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고마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땅값을 계속 올리고 팔기 전까지는 공짜로 농사를 짓게 하지만은 정작 땅값을 올리는 주범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이 제주 계속된 개발에다가 공항 이것 때문에 투기하시는 분들이 더 몰리는 거죠? 예, 이거 공항 발표 전으로 해서 저희가 그때 15년. 한번 그걸 찾아봤는데 그 전으로 해서 여기가 매매가 엄청 많이 됐어요. 그리고 외지 사람들이 매입한 땅도 꽤 돼요. 어느 정도? 저희가 그 숫자로는 거의 매매의 한 반 이상은 외지 사람이 저희가 여기 살지 않고 주소지가 제주도 밖에 있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와서 저번에 방송에 가서 한번 주소만 이리 옮기는 거예요. 네. 그 농지는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만 사야 되니까 네. 뭐 서울에 있는데 뭐 여기 와서 농지를 사면 예. 허가가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주소만 여기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네. 나중에 주소를 옮겨요.